오늘 이제 살펴볼 주제는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공포가 아닌 기회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2년 5월 4주차서부터 미달러 초강세 현상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게 되고 그간 약세를 나타내 왔었던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상품들의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세계 휩쓰는 인플레 공포, 각국 중앙은행 20년 내 최고 속도로 금리 인상. 이 뉴스 제목만 보게 돼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동안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었던 고정관념이 되살아나게 되죠. 인플레이션 현상이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 공급, 돈의 공급이 너무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서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은 2021년 03월에 2%가 넘는 물가를 기록하게 됐고 현재는 2022년 04월 기준으로 물가가 8.3%, 8%를 넘을 정도로 매우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이 인플레 공포,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들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물건값이 어느 정도 상승하겠지만 너무 빠르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이 마진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또 지불하게 되는 임금도 충분히 올리지 못하게 되게 되면서 수요가 감소되면서 고물가 속 경기 침체가 다가오게 된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중에게 주입식 교육을 해왔었던 참이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내용이 보강이 된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22년 03월서부터 물가를 0.5%를 상승했고 5월 달에는 1%를 이것을 인상했고 6월 1일부터는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게 된다는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뉴스들을 통해서 최근에 또 보도되는 이와 같은 뉴스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은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프레임은 이와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냐. 미국이 고물가까지 감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영국은 9%까지 올라갔단다.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세가 너무 거세게 진행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폭과 인상 속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는 중이지. 이렇게 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되게 되면서 경제의 개선세,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니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경제가 개선세가 둔화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약세 조건이거나 폭망하는 조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또 이제 해보려는 등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공개 방송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라든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공포라든지 또는 미국의 미달러 초강세 현상이 만든 착시 현상, 미연준이 만든 착시 현상, 누가 시장에 뱀을 풀었을까와 같은 여러 공개 방송의 주제를 갖고 명확하게 숫자로 확인되는 인가 분석을 통해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분석 내용, 다각도의 분석 내용들을 공유해 왔었고, 요 내용이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상승세로 전환되는 이 초기에 이와 같은 뉴스가 계속해서 대중을 또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마음에 심어주려는 듯 씨앗을 뿌려대고 있으니 씨앗이 자라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출발점으로 가게 되면 인플레이션하고 기준금리 지금은 이 두 가지 단어를 듣기만 해도 머릿속에서 안 좋아, 답답해, 나쁜 거야 라는 감정적인 기분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 그동안에 그들이 돈을 들여서 열심히 대중을 교육해온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안 좋은 거야. 금융시장이 안 좋은 거야. 무조건 높아지면 안 좋은 거야. 금리 올라가는 것도 나쁜 거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다 나쁜 거야. 우리는 기본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물가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상승하게 되는가? 먼저 보게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이와 같이 증가세를 나타나게 되는 미국 경제가 선순환을 하다가 이제 선순환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불경기로 들어가는 조건 속에서 실업률이 이와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2000년 초반에 나타나게 됐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특히 미 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와 같이 일정 수준으로 미 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돼야지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원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 달러 유동성 공급을 이 시기에 증가시켰고, 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물건의 가치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경기 부양을 했다는 거죠. 경기 부양 효과가 누적됨에 따라서 미국의 실업률이 이와 같이 일정 기간 하향 안정화되게 되면서 실물 경기는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어요.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업률이 급속도로 증가가 되게 되면서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될 때 미국의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 확대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세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2020년 초반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미국의 실업률은 3%대에서 2020년 4월에 14.8%까지 급등하게 됐죠. 이에 따라서 미국은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함에 따라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파란 선으로 나타낸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됐죠. 즉 지금 미국의 물가가 8%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상승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이와 같은 이 자료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듯이 경기 부양 효과, 미국의 경기 부양 때문에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묻게 되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 온 상해가 코로나19 재감염으로 다시 한번 멈춰서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곡물류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2022년 2월 24일 그 전쟁이 개전된 뒤를 말하는 거죠. 상해는 이 뒤에 2월 24일 뒤에 멈춰서게 된 거죠.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의 근본 원인은 이 자료에서 말해주고 있다시피 미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8.3%까지 급등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의 실업률은 2020년 4월에 14.8%에 육박하던 것이 2022년 4월에는 3.6%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의 실업률 수준으로 안정화됐어요. 즉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은 됐지만 실물 경기가 개선세가 매우 단기에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실업률이 안정되는 그러한 성과를 만들 수는 있었던 거죠. 또한 이와 같이 매우 단기에 물가가 급등하는 조건 속에서 미국의 실업률의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레이시라고 말하는데 한국말로는 물건 가격이에요. 물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되게 되고 기업 이익이 함께 증가되어 온 것을 이 검정색 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물가가 너무 과도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부작용은 만들었지만 아직 이제 부작용이라고 말하기에는 실물 경제 부정적인 요인, 고물가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물가가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었지만 미국의 기업이익이 개선됨에 따라서 미국의 실업률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즉 물건 가격, 물가, 인플레이션 레이시 상승하는 현상은 나쁘다, 머리 아프다, 주식시장에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물 경제의 개선세를 만들고 주식, 기업 지분 가치,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게 되게 되면서 기업의 지분 가치, 주식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나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 다만
미국의 물가가 8%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이를 그냥 좌시할 수가 없죠. 왜?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의 물가가 2021년 3월에 2%대부터 현재까지 8% 넘게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고물가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적으로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2021년 3월에 미국의 물가가 8.5%까지 치열하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서야 3월에 가서야 기준금리를 0.5%로 쬐깐이 올려볼까? 라는 것을 진행을 했고, 미국의 물가가 8%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5월에 오고 난 다음에서야 기준금리를 1.0%까지 올려볼까? 6월 1일이 되어서야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이와 같은 미 달러 가치의 하락에 따른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을 제어하기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시중에 미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매각하는 채권의 가격만큼 시중 유동성도 함께 흡수하는 정책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즉 2021년 3월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미국의 물가를 제어하기 시작한 게 6월 1일이 되어야지 복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가 함께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게 돼요. 지난 공개방송을 통해서 5월달에 진행됐었던 공개방송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아무것도 고물가 현상에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미국 중앙은행이 한 것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미달러 가치를 초강세로 만든 것 딱 하나뿐이 없죠. 그로 인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장에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가치가 하락하기는커녕 초강세를 나타나게 되는 변동성이 증폭되면서 금융시장과 채권시장마저 하락하는 현상을 만들어 왔죠.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의 근본 원인은 앞선 지표에서 봤다시피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에 의해서 증가되는 미달러 유동성 때문이에요. 전통적으로 물가 인플레이션 현상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조건 속에서 진행되어져 왔었죠. 1970년대 말을 제외하고선요. 이와 같은 조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6월 1일서부터 드디어 제대로 된 미국의 고물가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첫 발을 내리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흐름의 정책적인 대응을 진행을 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행히도 미국의 실물 경기의 개선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미국의 기업들이 돈을 더 벌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생산량을 늘리게 되게 돼요. 미국의 산업 생산이 2022년에 들어와서 드디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이와 같이 물가의 급등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물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를 약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업들이 충분한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게 된다면 물건 가격은 공급이 더 증가되게 되면서 물가는 내려올 수뿐이 없는 조건 속에 들어가게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2022년 현재서부터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고물가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을 6월 1일서부터 가동하게 되고 다행히도 미국의 산업 생산이 2022년 들어와서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물가의 급등세를 이제 꺾을 수 있는 조건, 근본적인 조건과 정책적인 조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미국의 기업이익 증가세와 실업률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실물 경제의 개선세를 만든 선순환적 영향을 많이 미쳐왔다. 나쁘다라는 감정하고 연결시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지 되겠죠.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진 그대 외에 추가적인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2개가 되게 되고 블로그가 하나가 되게 돼서 총 3개의 채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유튜브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고
여기에 정보라고 되어 있는 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링크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죠. 얘를 이제 마우스로 긁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새로운 창에다가 얘를 갖다가 붙이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두 개 중에 첫 번째 카페인 주상지라는 카페가 조회가 되게 돼요. 여기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 이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과거서부터 분석해온 그러한 저희 분석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녹색 검색 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중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연결이 되게 돼요. 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는 공개 방송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검색을 했었던 거에 제일 밑부분에 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라는 게 또 연결이 되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는 주상지라는 카페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카페가 두 가지예요. 근데 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유료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의리진 그대와 관련된 추가적인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카페 두 군데, 블로그 한 군데를 설명드렸습니다.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또는 여러분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서 철저하게 경제지표의 인과 분석으로 뽀개서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의리진 그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